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김연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돈이 되는 뉴스에서 투자 등급이 좀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돈이 되는 뉴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내년도 확장안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예산 확대, 이거는 재정정책의 확대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뉴스가 좀 광범위한 그런 범위의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소재 장비 부품주, 이제 일본의 불매 운동으로 일어났지만 실제적으로 국산화를 위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그쪽에서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8일 날 주가가 이제 97,000원까지 상승한 이후로 바이오주 상승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네. 3분기 예상 매출액은 2,644억 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 3% 증가고요. 영업이익 역시 470억 원, 전분기 대비 3%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낸드 가동률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계획 사용량이 증가 중인 게 긍정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일 이슈와 맞물려서 이 무수불산 국산화를 위한 정제 공정을 지금 동사의 신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제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후로 들어갈수록 단기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네. 상승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반면에 좀 단기 상승에는 좀 차익 실현하면서 이런 박스권 플레이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21선 반등을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79,500원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네. 주가가 지금 5로 갈수록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라인 7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소재 국산화의 모멘텀, 이 바람 속에서 가장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솔브레인을 꼽아 주셨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 제시됐고요. 매수가는 8만 원 내외입니다. 최근에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9만 원 진입을 시도하다가 조정을 쭉 받아서 지금 8만 원인데요. 8만 원 내외의 매수가,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소 충전소입니다.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3년 안에 310곳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국에서 30분 내에 수소 충전소를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정부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섬유의 성장성을 이제 중요한 그런 목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사가 8월 말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8월 말 탄소 섬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탄소 섬유는 이 수소 탱크의 중요한 소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 탄소 섬유를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뉴스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재가 국산화, 예, 이제 또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탱크의 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 말 기존의 캐파가
이제 연간 2,000톤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증설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4,000톤이 되게 되는데요. 2028년까지 이제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생산 능력을 24,000톤으로 연간 늘리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이 지난 8월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능력보다 12배 증가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소차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 중장기의 계획이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수정은 당연히 더 이제 생산량 증가 관점에서 전기차의 이 배터리, 이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 젤을 만드는 회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LNF나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이 미래를 위한 그런 전기차 관점에서 이 배터리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막 내년, 내후년에 목표치를 미리 주가에 반영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효성 첨단 소재,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이 수소 탱크의 원료인 탄소 섬유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탄소 섬유는 국산화가 만약에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도 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등급은 1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고 급하게 매수보다는 점진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차를 계속 방문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의 탄소섬유 공장 증설 기공식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탄소섬유 내년도에 증설이 완료됐을 때 하반기에 BP 손익분기점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큰 폭의 성장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등급 1등급이 나왔군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죠.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차익 실현 매물이 바이오주 전반으로 나오면서 지금 HLB의 시가총액은 다시 좀 줄어들면서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지를 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뭐 이 두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HLB 같은 경우는 네. 2달 사이에 주가가 10배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당연히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커버링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HLB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침체됐던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 이 투자의 심리가 개선이 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셀트리온입니다. 네. 코스피 종목이고요. 오늘도 지금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HLB나 뭐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코스닥의 대형 바이오주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01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예상 매출액 2,890억 원, 전년 대비 25% 성장, 영업이익은 1,046억 원으로 42% 성장이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현재 항암제에 대한 미국 진출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트룩시마, 내년 1분기에는 허주마, 이 두 가지가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이 렘시마를 SC, 그러니까 주사제로 만드는 그런 방식, 렘시마 SC 제형에 대한 유럽 진출 또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9만 원, 목표가 26만 원, 손절 라인 17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2018년까지 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고 이때도 당시에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공매도 이제 세력들이 굴복을 한 급등이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제 또
회귀해서 그때 현상이 현재 HLB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주가가 2018년 초기 대비해서 지금 1년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바닥 완전히 잡은 건가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네. 현재 올라와서 이제 50%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8년도 초반에 주가가 이렇게 쇼커버를 동원한 상승 급등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코스피 이전이라는 모멘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났었고 그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이런 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 사이에 또 실적 역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지난 8월 이제 5일 주봉으로 보시면 13만 7,5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하락 기준에서는 거의 이제 40% 이상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일봉상으로 200일선 타치하는 구간이죠.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이 네.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전환, 이 투자 심리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모멘텀,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에 트룩시마, 허주마, 미국 진출, 그다음에 엠시마 SC, 유럽의 지금 허가 대기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연말로 가면 최근 들어서 항상 불거지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수급 이제 매도 수급이겠죠. 이 매도 수급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염두해 보신다면 굳이 따라가는 매매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 지금 역배열로 지금 200일선까지 타치했으면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상승을 이끌었던 HLB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19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9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분할 매수 권하고 있고요. 18만 원대에서 19만 원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 선까지 내년도에 성장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